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진행할 현대중공업 기본계획부의 김혁원 책임 엔지니어입니다. 일단은 빠른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위해서 제 소개 이후에는 일단 제 카메라 화면을 좀 큰 상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의 타이틀은 The Low Range as Shipfuel for Higher Environmental Standard이고요. 본 자료를 준비한 취지는 강화되고 있는 선박 관련 환경 규제에 관련해서 선박 연료로서의 LNG의 역할을 한 번 더 살펴보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는 총 5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섹션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선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각종 오염원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염원 중에서도 에어 폴루션을 일으킬 수 있는 배기가스 오염 물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박에서 배출될 수 있는 배기가스 오염원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인 낙스, 황산화물인 속스, 그리고 그린하우스 가스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립자 그리고 블랙카본이 포함되는 particulate matter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각종 환경 오염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consequential effect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일단은 환경 오염 물질이 외부에 배출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은 금전적으로나 혹은 또 비금전적으로 막대한 어떤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장은 앞서 말씀드린 환경 규제 대상 물질에 대해서 IMO에서 어떤 규제를 다루고 있는지, 어떤 규제를 내놓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테이블이고요. 일부 물질인 그린하우스 가스와 블랙 카본에 대해서는 현재 IMO에서 협의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환경 오염 대상 물질은 낙스이고요. 낙스는 말 그대로 질소 산화물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MEPC NX6 레귤레이션 13에서 다루고 있고요. 낙스 관련 규정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티어 1에서 티어 2 그리고 티어 3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NOx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어라고 불리는 US 코스트와 발틱시, 노스시와 같은 EU 구역에 대해서는 글로벌하게 적용받는 티어 2 규정에 추가해서 좀 더 강화된 티어 3 기준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산화 물질입니다. 황산화 물질에 대한 규제도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준치가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제일 최근에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에 선적 혹은 운반되는 연료류의 황함유량이 글로벌 설퍼캡 기준으로 0.5% 그리고 세가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어인 발틱시와 노스시 그리고 US 코스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강화된 0.1%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산화탄소 관련 규정은 마펄 NS6 레귤레이션 21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룰이 만들어질 당시에 샘플 선박으로부터 레퍼런스 라인, 즉 기준 EEDI
값을 회귀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였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레퍼런스 라인에 리덕션 팩터라고 하는 감소 계수를 곱함으로써 그 기준치를 점점 낮추어가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이 만들어졌던 당시에 대비해서 현재 선박의 디자인이 일부 다소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변경에 따른 사유로 인해서 특정 그 선종, 즉 LNG라든지 LPG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 페이지 3에 대한 적용 기준일이 기존 2025년부터 해서 2022년으로 좀 더 당겨진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페이지 3까지에 대한 어떤 규제의 범위와 그리고 그 감소 개수에 대한 값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페이지 4와 6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2021년 6월까지 관련 내용을 준비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 규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입니다. 네, 다음은 그린하우스 가스 관련된 사항이고요. 기존 MEPC 72차 2018년 4월에 그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스트래티지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 내용을 상세히 좀 다루어 보자면 그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카본 인텐시티에 대해서는 2030년과 2050년까지 2008년 기준 대비 각기 40% 그리고 70%까지 감소시키는 어떤 그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해서는 그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그 총 발생량을 50% 미만으로 줄이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월 16일, 지난 10월 16일부터 MEPC 75차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당시 회의에서는 현존선에 대한 CO2 배출 기준에 관련된 규정인 EXI의 어떤 채택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환경 규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EDI처럼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던 것을 오퍼레이션 관점으로 확대하는 그리고 그 년 기준으로 등급제로 관리하는 CII라는 카본 인텐시티 인디케이터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어떤 그 환경 규제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디자인적 측면에 더불어서 그 오퍼레이셔널 관점 그리고 그 매년 어떤 규정을 강화하거나 또 그런 규정 만족을 갱신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런 환경 규제에 대해서 과연 그 LNG가 솔루션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솔루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LNG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LNG는 일반적으로 그 무색, 무치 그리고 무독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NG는 마이너스 162도씨에서 액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상변화가 일어날 때 그 체력이 600분의 1로 감소하는 특성이 있고요. 이렇게 액화시키면서 감소하는 그런 최적의 특성에 의해서 저장 및 운송을 위해서 가스를 액화시키게 되고 그런 액화된 가스를 저희는 일반적으로 LN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그 탄소나 수소의 함량이 그 LNG의 주 성분인 메탄보다도 다소 높은 물질들이 있고요. 그런 물질들에는 에탄이나 뭐 부탄, 프로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그 캘로리 밸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어떤 열량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HHB라고 불리는 Higher Heat Value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퓨얼에 그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증발할 때 필요한 증발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룰이라든지 그런 어떤 에너지 소모 계산에서 고려하고 있는 lower heat value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열량값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LNG가 앞서 말씀드린 그 각 그 환경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솔루션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먼저 그 질소산화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료에 함유된 질소의 산화라기보다는 연료와 함께 혼합되어 연소되는 공기 중에 질소 성분이 그 연소할 때 만들어지는 산화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는 그 연소 과정의 온도나 압력을 낮춤으로써 그 질소 산화물 발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은 가스를 연료로 하고 그리고 그 로우 프레셔로 운전되는 DF 엔진 같은 경우는 그 왼쪽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그 낙스 후처리기인 SCR 혹은 그 엔진에 직접 그 마운트 될 수 있는 EGR과 같은 추가적인 장비 없이도 그 낙스 티어 3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치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LNG가 그 낙스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소 산화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LNG 같은 경우는 그 LNG 내부에 그 황 함유량 자체가 0.004%에 불과하기 때문에 LNG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 산화물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컨벤셔널 디젤 메인 엔진에 대비해서 그 LNG를 연소하는 듀얼 퓨얼 메인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99% 정도 그 속스, 황산화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왼쪽에는 그 LNG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석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메저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EGCS 즉 스크러버입니다. 그 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황 성분을 수분을 통해서 스크러빙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CO2 배출에 대한 부분이고요. CO2 배출에 대한 부분은 EEDI 리퀘어먼트로 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그 왼 좌측 아랫부분에 보면 EEDI를 계산하는 계산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분자의 4개의 텀 그리고 분모의 1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식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메인 엔진과 옥시저리 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CO2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 LN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로부터 배출되는 CO2의 양을 가늠하는 컨버전 팩터인 CF가 상대적으로 컨벤셔널 퓨얼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컨벤셔널 퓨얼인 그 LFO나 HFO 그리고 그 마린 가스 퓨얼 오일에 그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 발열량, 그 LCB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료의 소모량, 즉 동일한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동일한 파워를 내기 위해 소모되는 연료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EEDI 계산 포뮬라에서 그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고려하게 되는 CF
팩터와 그 연료 소모량인 SFC 팩터를 상당히 낮춤으로써 EEDI를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솔루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그런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저희 HHI에서 건조하고 있는 탱커선에 대해서 그 LNG를 적용해서 EEDI를 계산했을 때 컨벤셔널 퓨얼 대비해서 어떠한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프라막스 경우를 보면 컨벤셔널 퓨얼인 LFO를 이용했을 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EEDI 값은 레퍼런스 값 기준으로 마이너스 23%이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23%는 감소계수 마이너스 20%를 기준하고 있는 페이지 2를 만족할 수 있는 값입니다. 이런 경우에 LNG를 연료로 하는 LNG 퓨어드 프로포전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 EEDI 값을 레퍼런스 라인 기준 39%에서 40%까지 낮출 수 있고요. 이는 그 감소계수 30% 그리고 감소계수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EEDI 페이지 3 혹은 페이지 4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어떤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다룬 탱커선 이외에 HHI가 건조하고 있는 표준선들에 대해서 EEDI 그 스테이터스, 즉 CO2 에미션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현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좀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린하우스 가스 관련해서 어떤 그 퓨얼 타입을 변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선량과 그리고 퓨얼 세이빙을 이룰 수 있는 그 에너지 에피션시 테크놀로지를 적용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 각기 테이블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그 좌측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LNG를 사용했을 경우에 컨벤셔널 퓨얼에 대해서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정도의 어떤 그런 개선량을 볼 수가 있고요. 테이블의 아래쪽에 보시면 그 개선량이 상당히 큰 뉴클리어라든지 혹은 바이오 디젤 혹은 리퀴파이드 바이오 가스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프레젠테이션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가야 될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그 현재 디자인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또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도 LNG에 대비해서 그 어떤 KPEX나 OPEX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적용에 다소 에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 LNG 사용에 있어서 그 어떤 추가적인 그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한 부분까지 포괄해서 저희 그 VLCC 선박에 각기 각 퓨얼 타입의 변화나 그 테크놀로지를 적용했을 때 그 그린하우스 가스의 양 자체를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루어 본 부분이 될 거고요. 케이스 제로가 컨벤셔널 선박 타입이고요. 케이스 1이 LNG를 퓨얼로 하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앞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의 20%에 가까운 감소량을 보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샤프트 제네레이터나 그리고 윈드 로터 시스템 등을 통해서 저희 선박 같은 경우는 ADI 기준으로 봤을 때 약 그 마이너스 50% 이상, 즉 그 레퍼런스 라인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50%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 부분인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각종 환경 규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붉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 낙스나 삭스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 그린하우스 가스에 있어서까지 공통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그 솔루션 중에 LNTF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그 환경 규제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적용할 때 저희는 반드시 KPX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LNG DF 같은 경우는 KPX가 상대적으로 비싼 부분에 속하지만 이 하나의 솔루션을 채택함으로써 여기 언급되어 있는 여러 다수의 그 환경 규제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mature 어떤 pure 이고요. 그리고 현재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제성 부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HHI가 가지고 있는 그 LNG 퓨어드십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되겠고요. 한번 나중에 이 발표 자료를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그 HHI의 표준 LNG 그 솔루션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어떤 시간 관계상 일단 그림으로 일단 확인하시고요.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발표 이후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칠 거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 규제의 어떤 그런 성격 자체가 디자인 부분에서 선박의 오퍼레이션 그리고 일의 기준에서 연 기준으로 어떤 그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적용 가능하고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솔루션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모든 환경 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의 어떤 그 접근으로 LNG가 상당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충분히 매력적인 퓨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